오늘은 한국사 보충교재의 네 번째 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백제문화특별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이 유물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라고 써져 있고요. 백제의 금속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제의 그러한 유물을 찾으면 되겠죠. 1번은 삼국시대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죠. 2번은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3번이 바로 백제금동대향로라고 하고요. 위에 여기 봉황과 아래 용을 통해서 도교적인 성격을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연꽃을 통해서 불교적인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명도전이라고요. 우리 철기 시대에 발견된 중국의 화폐입니다. 5번은 호우명 그릇이 되겠죠. 호우명 그릇. 그래서 이것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밑줄 친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불국사와 석굴암을 남긴 천년 왕국, 수도가 경주였으니까요. 이 왕국은 신라가 되겠죠. 자, 그럼 신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돼요. 1번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호패법은 조선시대에 실시가 되겠고요. 2번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비변사도 조선시대에 설치가 되겠죠. 3번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나라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고요. 신분제도 4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이것이 신라에 대한 답이 되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이것도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고구려를 지켜낸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요. 고구려가 당나라를 막아냈고요. 가가 있는데, 자, 3화가 황산벌 전투와 백제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나당 동맹을 들 수가 있겠죠. 나당 동맹을 맺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 1번 살리타를 사살한 김윤후는 고려 몽골 침략대가 됩니다. 고려시대의 몽골 침략대의 모습이고요. 2번 요동정벌을 추진한 최영, 이것도 고려 말이 되겠죠. 3번 여진토벌을 단행한 윤간, 이것도 고려시대, 고려 초의 일이 되겠고요. 4번 한산도 대첩의 영웅 이순신 하면 당연히 조선시대가 되겠죠. 5번 나당 동맹의 주역, 나당 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4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땡땡의 건국과 발전, 대조영의 이름이 보입니다. 바로 대조영이 세운 나라는 발해가 되겠죠. 자,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발해의 무왕은 산둥 지방을 선제 공격했고요. 문왕은 삼성 육부 등의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선왕 때, 자, 요거 알아둬야 되겠죠? 해동 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했고요. 발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발해는 어떤 나라다?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이번에 우상국을 복속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3번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한 것은 조선시대 개화기에 우리 개항한 이후에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되겠죠.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한 것도 조선 숙중 때 있었던 일이고요. 5번에 마가, 우가 등의 사출도를 다스린 것은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5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앞에 해동성국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당연히 해동성국은 발해를 얘기하는 거죠. 발해의 수도가 상경이고요. 발해의 정효공주의 묘가 발견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발해란 나라는 누가 건국했다고요?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화랑도를 조직했다. 신라의 화랑도가 있었고요. 3번 사군 육진을 개척한 나라는 조선이죠.
4번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신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5번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건 조선시대 세도 정치기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6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조영이 건국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이 나라는 바로 발해가 되겠죠. 발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성균관을 설치한 건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설치가 되겠고요. 고려 후기. 2번에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이것이 바로 발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번 금강가야를 병합한 것은 신라고요. 4번에 전국을 8도로 나누어서 통치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5번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나라는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은 발해를 물어봤고요. 해동성국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7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요. 자,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대요. 그러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이 나라는 바로 발해가 되겠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1번 별무반을 편성했다. 고려시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용간의 건의로 별무반이 만들어졌고요. 2번 대가야를 병합했다.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신라가 되겠죠. 신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삼성육부 제도를 운영했다. 바로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훈련도감을 창설한 건 조선. 5번의 구서당 십정은 통일 신라의 중앙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고려의 제1대 왕입니다. 그러면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죠.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러한 태조 왕건은 사심관 제도를 고려를 건국하고요. 사심관 제도를 시행합니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죠. 1번 대가야를 정복했다. 신라 진흥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2번 별무반을 조직했다. 고려 정계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3번 후삼국을 통일한 게 바로 왕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신분제를 폐지한 것은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겠고요. 5번 대한국 국제는 1899년 대한제국에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답은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팔공산 왕건길은 가를 세운 왕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나라는 고려가 되겠죠. 자, 고려를 세운 왕건을 보여줬고요. 고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후삼국을 통일해서 세워진 나라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통신사를 파견한 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통신사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죠. 3번 골품제를 운영했다. 골품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4번 의정부와 육조를 둔 것은 조선. 5번에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린 나라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10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왕께서는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고려 발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바로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되겠죠. 태조 왕건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됩니다.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 왕건은요, 바로 자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10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속대전을 편찬한 건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번 균역법을 제정한 것도 조선 영조 때 있었던 일이죠. 4번의 초계문신제는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초계문신제를 실시했고요. 5번의 전민변종도감은 고려 공민왕의
왕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태조 왕건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